왜 부모님이 중요할까요? 배우자의 부모님을 봐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이 담는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물며 배우자라니. 배우자라는 건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반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고객의 단순한 변심으로 물건을 바꿀 수 없어요. 교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대가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배우자를 고르는 거예요. 잘 살다가 배우자를 고를 때 정신줄을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혼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문제고, 내가 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법률혼이라는 형식으로 붙잡아둘 필요가 있냐 없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자, 우리가 결혼을 할지 말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첫 번째는 결혼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배우자를, 그러면 결혼하겠어. 그럼 배우자를 어떻게 고를 거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잘 골라야, 이게 핵심이죠. 결혼의 핵심은 결국은 이겁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결혼을 하려는 이유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의 항해를 같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배우자의 조건, 이게 가장 관건이죠. 그럼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습니까? 복습해볼까요? 좋은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언제나 모든 일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묻는 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사라고 했을 때 꼬치꼬치 모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물어보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서로 돼야 돼요. 서로. 남자든 여자든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 중에 하나가 매사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보다는 좀 더 하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서로의 부모님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부모님이 중요할까요? 자, 부모님이, 여기서 내가 결혼할 상대, 배우자의 부모님을 봐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자, 여러분, 제가 나이가 올해로 42, 만이고요. 만으로 42이잖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저번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분이시고, 그 대신 또 진취적인 분이세요. 두 가지가 원래는 이렇게 양립하기가 어려운데 두 가지가 같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진취적일 때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근데 또 그런 고정된 성 역할을 또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갖고 계신 분이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고 그런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내조하신 굉장히 외향적인 분이시지만, 또 이분도 역시 남녀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충실하신 분이신 거죠. 두 분이 다 옛날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저는 그런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기본적으로 존경해요. 그렇지만 제가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 점은 진짜 아니다,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저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사물에는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고 싫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40대가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떤 점에서 놀랐냐면, 저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저의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부모님의 말투, 아니면 사소한 행동, 습관, 그런 것들을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불쑥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저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소한 습관이나 생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담는다는 거예요. 내 사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나의 앞시대, 전시대의 사람들이고, 나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나는 젊고 저분들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똑같이 사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의 가치관 있죠. 삶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가치관이 닮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부모님을 왜 확인하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과 오랜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거를 학습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봐야 되냐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학습했거든요. 특히 어떤 면에서? 생활 습관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학습하냐면 가치관을 학습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젊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젊을 땐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가치관을 자식이 학습하기 때문에 꼭 부모님을 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담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요, 결혼이 뭐라고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란 결국 양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양 집안의 결합인 겁니다.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결혼은. 그래서 그 부모님을 봐야 돼요. 부모님이랑 얽혀 있거든요. 얽혀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하신다, 배우자를 고른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떤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였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 아빠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문을 하잖아요. 매사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해결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사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매사문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부모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하겠구나.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구나. 그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또 느낀 건, 그럼 나의 배우자도 결국은 저렇게 되겠구나. 나이가 더 들면 자기 부모님을 닮아서 이런 말과 이런 행동과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살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 정확하다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 있죠, 물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신다면요, 배우자를 잘 고르셔야 되잖아요. 결혼은 뭐라고요?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예. 결혼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요, 비싼 물건일수록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이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가보고 비교해보고 혹시 더 할인하는 행사는 없는지, 어떤 기간에 사는 게 제일 좋은지 많은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배우자라니, 배우자라는 건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한번 결혼하면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반품이 안 되는 겁니다. 반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고객의 변심, 고객의 단순한 변심으로 물건을 바꿀 수 없어요. 교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불 불가, 취소 불가능한 제품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 대가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배우자를 고르는 거예요. 뭐 고른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그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 고를 수 있어요. 절대 생각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정신줄 놓지 마시고, 특히 배우자 고를 때, 결혼할 때 잘 살다가 뭐 열심히 막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살다가 배우자를 고를 때 정신줄을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자,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배우자를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선택하는 이 배우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시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시어머니가 그 상황을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법률로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그 자녀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자녀는 그런 아버지가 싫겠죠. 싫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나는 절대 저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실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큰 고려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장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고르는 한 가지 고려 요소로 판단하셔야 돼요. 넣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빼시면 안 돼요. 결정적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의 하나는 반드시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는 두 당사자는 아무런 사이가 정말 좋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좋은데 그 양쪽 당사자의 부모님 덕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결혼은요, 여러분, 개인의 결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 제 의상이 좀 코트를 입고 있잖아요. 지금 출근하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좀 있으면은 저희 직원분이 오시기 때문에 직원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소 사무실이 썰렁한 관계로 죄송하지만 목도리와 코트까지 입고 영상을 급히 찍었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제가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정지.